비트코인부터 금과 은, 주식 시장까지 요즘 자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경계도 흐려진 모습인데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 2026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 요즘 시장이 참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꺾이더니 보통 비트코인이 꺾이면 금이나 은 안전자산은 오르기 마련인데 금과 은도 갑자기 하락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이 움직이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통점을 좀 찾아본다면 케빈 워시 한 명으로 좀 직결이 됩니다. 미국 차기 FRB 의장인데 이분이 매파인가 비둘기인가, 비둘기라면 이제 돈을 푸는 성향을 가졌는데 비둘기 같은데 이게 매파가 비둘기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리는 내리는데 긴축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금은이든 모두 다 유동성을 먹는 하마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자금을 누가 더 먹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게 긴축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본다면 일단 금이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한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중국이 또 상하이 거래소에서 금 증거금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규모 청산까지도 좀 일어났기 때문에 금은 좀 단기 조정이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제 경제 상황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한 가지 요인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처가 주식뿐만 아니라 금은이 다양한 투자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으로 투자금이 옮겨간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AI 로봇주 지금 호황이잖아요. 주식시장으로 대부분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안전자산은 금 쪽, 금, 은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돈이 없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재료 모멘텀이라든지 또 최근에 대규모 청산이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추가 조정도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은 참고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고 금은도 참 사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2년간 그동안 정말 4배가량 올랐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통 금, 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투자하기 마련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금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쯤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마다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처음에 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대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좀 차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안전자산인 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케빈 워시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또 주식시장이 많은 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도 지금 매입보다는 추후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뭐 비트코인도 우리가 이제 워시를 바라보면서 비트코인을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면 금, 은도 그렇게 보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증시는 어떤 것인지. 사실 코스피가 오늘 5,30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긴 했지만 그제와 어제는 정말 주식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시면서 정신을 못 차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전 우리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예전입니다. 장바구니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조심해라. 그게 이제 오버슈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과열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5,300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과열 단계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최근에 조정받은 것도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 만회를 위해서 금을 또 좀 팔고 국내 주식 한국 시장이 2025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정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입을 굉장히 많이 공격적으로 담는 건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한 6개월, 1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 충분한 시세 차익을 얻은 분들이라면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은 말씀하신 뭐 로봇이나 AI나 뭐 그 외에도 국방이라든지 뭐 특히나 K-뷰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멘텀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우리 국내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모멘텀이 많고요. 네. 또 상승의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도 네. 주식 부양에 대한 강력한 네.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큰 폭의 조정은 쉽지 않겠으나 네.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변동에 따라서 네. 순식간에 어떤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봄 정도는 네. 추가 한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너무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기보다는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매입을 하는 전략이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니까 말이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산 분배를 우리가 뭐 보통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나누는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만 한다, 비트코인 투자만 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주택 수를 늘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442 전략 추천드립니다. 주식 40% 정도 보유하시고요. 네. 금 40%, 40%, 네. 그리고 코인은 10%에서 20% 정도의 포트폴리오 전략. 결국에는 유동성의 힘인데 네. 유동성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되면 같이 동반 하락을 하지만 어느 다른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에는 주식이나 안전자산인 금이 비중을 좀 더 높이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전략 442 전략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